옛날 조선시대 충청도 어느 작은 마을에 덕보라는 19살 먹은 벙어리 총각이 살았습니다. 백로가 지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온 어느 날이었지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산들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니 그야말로 장난로는 딱 좋은 날씨였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죄다 장터로 우르르 몰려가서 동네가 텅 비다시피 했지요. 아낙네들은 이른 아침부터 광주리를 이고 나가면서 서로 수다를 떨었답니다. 이복의 김씨네. 오늘 장에서 무명천 좀 사려고 하는데 같이 가지 않겠나? 아이고, 그러지 않아도 바늘도 사고 실도 좀 사야 하는데 잘 됐구려. 같이 가시죠. 박첨지네는 벌써 나갔던데 아마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일찍 갔나 봐요.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시끌벅적 장터로 향하는데 우리 덕보는 어찌된 영문인지 장에 가지 않고 고추밭에 나가 있었답니다. 허참, 이놈이 장날에도 일만 하는구나. 동네 어른들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지요. 사실 덕보는 말은 못해도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청년이었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처지라 하루라도 놀면 입에 거미줄 치는 형편이었지요. 덕보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했답니다. 어머니 말로는 3살 때까지는 옹알이라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더니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고 하지요. 그래도 귀는 멀쩡해서 남의 말은 다 알아들었답니다. 우리 덕보가 말만 했으면 진작 장가도 갔을 텐데. 덕보 어머니는 늘 한숨을 쉬며 그리 말했지요. 그도 그럴 것이 덕보는 말은 못해도 허우대가 멀쩡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미남이었거든요. 키도 훤칠하고 어깨도 떡 벌어져서 처녀들이 보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그런 총각이었답니다. 게다가 성품도 착해서 동네 어른들이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덕보가 먼저 나서서 도와드렸지요. 비록 어버버 소리밖에 못 내지만 그 진심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답니다. 마을 처녀들 중에는 덕보를 좋아하는 이들이 꽤 있었지요. 특히 동네 김부자네 막내딸 순이는 덕보를 볼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곤 했답니다. 순이야, 또 덕보 생각하니? 아니야, 언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에이, 뻔한 거 가지고. 내가 덕보만 보면 얼굴이 홍당무가 되는데 누가 모르겠니? 하지만 순이네 부모님은 결코 허락하지 않았지요. 아무리 덕보가 성실하고 잘생겼다 해도 벙어리와는 혼인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불구자하고 우리 딸을 혼인시킬 수는 없다. 차라리 과부가 되는 게 낫지. 김부자의 말은 단호했답니다. 그래서 순이는 늘 멀리서만 덕보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덕보가 고추를 한 자루 따서 마당에 멍석을 깔고 펴 말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고추가 가을 햇살을 받아 더욱 붉게 빛났지요. 올해는 고추 농사가 잘 되었구나. 덕보는 혼자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답니다. 비록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하고 있었지요. 빈 자루를 들고 다시 고추밭으로 가려고 동네 어귀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장터로 가는 큰 길 말고 고추밭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거든요. 좁은 흙길이지만 덕보는 늘 이 길로 다녔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란 말입니까? 길바닥에 허초시 아지매가 주저앉아 울상이 되어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를 어쩐다. 허초시 아지매, 이 여인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하겠군요. 본명은 허옥순이었는데 초시 허진사의 딸이라 해서 허초시라 불렸답니다. 20살의 이웃마을 부잣집 아들에게 시집 갔는데 결혼한 지 10년 만에 남편이 급병으로 죽었지요. 그런데 이 허초시 아지매가 과부가 된 후로 행실이 좀 그랬답니다. 무엇이 그랬냐고요? 마을 청년들을 보면 눈길을 떼지 못하고 가끔은 은근한 눈웃음을 보내기도 했다는 겁니다.
저 여편네가 또 젊은 것들한테 추파를 던진다. 남자라면 젊고 늙고 따지지 않고 추파를 던지는구먼. 마을 아낙네들은 수군거렸지만 정작 허초시 아지매는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30살이 넘어 한창 나이인데다 본래 육덕이 좋고 얼굴도 고운 편이라 아직 젊은 남정네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지요. 특히 요즘 들어서는 더욱 과감해졌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이 꽤 있어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혼자 지내는 밤이 외롭다고 하소연하곤 했지요. 아이고, 이 긴긴 밤을 혼자 어떻게 보내란 말인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물론 이런 말은 남정네가 있을 때만 했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허초시 아지매를 여우 같은 년이라고 뒤에서 욕하곤 했지요. 덕보가 다가가자 허초시 아지매가 손짓으로 덕보를 불렀습니다. 어머, 덕보 아니냐? 이리 좀 와봐라. 보아하니 발목을 삔 것 같았지요. 발목이 부어올라 있고 혼자서는 일어서지도 못하는 것 같았답니다. 착한 덕보는 주저하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젊은 남자가 과부를 도와주는 것이 남들 시선에 좋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렇게 다친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지요. 덕보가 뒤에서 겨드랑이를 잡고 허초시 아지매를 일으켜 세웠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지요. 허초시 아지매가 일어서자마자 아이고 하며 쓰러질 듯 덕보의 목을 껴안은 겁니다. 아이고,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구나. 미안하다, 덕보야. 덕보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절룩거리는 그녀를 부축해 집으로 향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허초시 아지매가 팔을 올려 덕보 목을 감는 바람에 겨드랑이를 부축한 덕보의 손이 그녀의 가슴에 닿은 것이었지요. 얇은 저고리 사이로 부드러운 살결이 느껴졌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덕보는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손을 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허초시 아지매가 넘어질 테니까요. 덕보는 혹시 누가 볼까봐 두리번거렸지만 다행히 길에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장날이라 모두 장터에 갔으니까요. 덕보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허초시 아지매는 덕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숨결이 덕보의 귀를 간지럽혔지요. 덕보는 어버버 하며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온몸에 열이 오르는 것을 느꼈답니다. 19살 총각이 여인의 몸을 이렇게 가까이서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허초시 아지매의 집은 마을에서도 꽤 큰 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부자였던 덕분에 기와 집의 마당도 넓었지요. 하지만 과부가 된 후로는 하인들을 다 내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답니다. 하인들도 다 내보냈단다.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더구나. 마루에 허초시 아지매를 앉혀놓자 덕보는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고추도 더 따야 하고 무엇보다 이렇게 과부의 집에 오래 있는 것은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허초시 아지매가 소매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죽을 상을 지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덕보야, 제발 조금만 더 있다 가거라. 발목이 너무 아파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방문을 가리키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답니다. 덕보는 난처했지만 그 애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지요. 어버버, 덕보가 머뭇거리자 허초시 아지매는 더욱 애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도와줘. 발목에 약이라도 좀 발라야 하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어. 방으로 들어가자 허초시 아지매는 다리를 뻗고 앉으며 발목을 주물러 달라는 신용을 했답니다. 여기가 너무 아프구나. 좀 주물러 줄 수 있겠니? 덕보는 당황했지만 다친 사람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지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부은 발목을 만졌답니다. 그런데 허초시 아지매가 갑자기 아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러면서 균형을 잃은 척하며 덕보의 허벅지 위에 오른 다리를 올렸답니다. 미안해. 덕보야, 너무 아파서 그만. 덕보는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허초시 아지매의 하얀 종아리가 자신의 허벅지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게다가 치마가 살짝 거쳐 올라가 무릎 위까지 드러나 있었답니다. 생전 처음 여인의 맨살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덕보. 그만 아랫도리가 불끈불끈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19살 혈기왕성한 총각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요. 아이고, 이거 큰일이로구나. 덕보는 마음속으로 외치며 다른 곳을 보려 했지만 눈길이 자꾸만 그 하얀 다리로 향했답니다. 게다가 발목을 주무르는 동안 허초시 아지매의 부드러운 살결이 손끝에 느껴져 정신이 아득해졌지요. 허초시 아지매는 그런 덕보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왼발을 들어 덕보의 사타구니에 얹었답니다. 어머, 이게 뭐니? 덕보야, 너 혹시? 그러면서 발가락으로 덕보의 불룩해진 곳을 살살 건드렸습니다. 덕보는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허초시 아지매가 다리로 덕보를 꽉 감아버렸지요. 도망가지 마. 덕보야, 나도 외롭고 너도 총각이고 우리 서로 위로가 되어주면 안 될까? 허초시 아지매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콤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꿀을 바른 것처럼 끈적끈적하고 유혹적이었지요. 덕보야, 나도 여자란다. 남편이 죽고 나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매일 밤 혼자 잠들 때마다 눈물이 났어. 덕보는 어버버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몸은 굳어버려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답니다. 허초시 아지매는 그런 덕보를 보며 더욱 대담해졌지요. 너도 총각이니 이런 일이 궁금하지 않니?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더니 갑자기 덕보의 목을 감고 확 당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균형을 잃은 덕보는 그만 허초시 아지매와 함께 방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어머, 이렇게 순순히 넘어지다니. 너도 싫지만은 않은 게로구나. 허초시 아지매가 덕보 위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덕보는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지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움직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19살 총각이 어찌 이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허초시 아지매는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탐스러운 몸매를 자랑하고 있었지요. 덕보야, 무서워하지 마. 내가 다 알려줄게. 허초시 아지매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덕보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덕보는 당황해서 어버버 소리를 냈지만 저항할 힘이 없었답니다.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간 방구들이 꺼지고 지붕이 내려앉을 듯 요란한 소리가 났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오래간만이라 그런지 죽을 것 같구나. 허초시 아지매가 철퍼덕 방아를 치자 덕보는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지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평생 여자라고는 어머니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일은 금방 끝났습니다. 덕보가 바지춤을 올리며 일어나려 하자 허초시 아지매가 또다시 덕보를 붙잡았지요. 벌써 가려고? 이제 시작인데. 덕보가 손사래를 쳤지만 허초시 아지매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연습이었고 이제부터가 진짜야. 그러면서 다시 덕보를 쓰러뜨렸답니다. 이번엔 일이 금방 끝나지 않았습니다. 허초시 아지매는 온갖 기술을 동원해서 덕보를 괴롭혔지요. 아이고, 좋아. 더 세게. 그래.
그렇게 끙끙 앓는 소리가 방 밖까지 들릴 정도였답니다. 덕보는 처음 겪는 일이라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점점 리듬을 타기 시작했지요. 한 시즌이나 지났을까요? 드디어 두 사람의 격렬한 운동이 끝났답니다. 허초시 아지매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역시 젊은 총각은 다르구나. 예전 우리 영감은 금방 끝났는데. 덕보는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거든요. 과부와 정을 통했다는 것이 마을에 알려지면 큰일이었지요. 덕보가 옷을 입고 조끼는 손에 쥔 채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허초시댁, 거기 있는가? 마침 이웃에 사는 김씨 할매가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답니다. 김씨 할매는 마을에서 입이 가장 가볍기로 유명했지요. 한 번 본 것은 10배로 부풀려서 온 동네에 퍼뜨리는 재주가 있었답니다. 덕보와 눈이 마주친 김씨 할매는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니, 덕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단 말이냐? 덕보의 옷이 흐트러져 있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는 것을 본 김씨 할매는 대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지요. 바로 그때 허초씨 아지매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옷이 다 찢어져 있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허초씨 아지매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답니다. 저놈 잡아라. 아이고, 아이고. 저 불안당 같은 벙어리 놈이 나를 겁탈하다니. 김씨 할매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덕보와 허초씨 아지매를 번갈아 봤지요. 이게 무슨 일이고? 덕보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덕보는 어버버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허초씨 아지매는 더욱 크게 울부짖었지요. 발목을 다쳐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저놈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아이고, 이런 수치를 당하다니. 차라리 죽여주세요. 김씨 할매는 그 자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시오! 동네 사람들 큰일 났어! 덕보가 허초시댁을 겁탈했다오!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요. 뭐라고? 덕보가 그런 짓을? 에이, 그 착한 아이가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 허초씨 꼴을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동안 덕보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답니다. 억울했지만 말을 못하니 변명할 방법이 없었지요. 그 길로 허초씨 아지매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관하로 달려가 덕보를 파렴치한 겁탈범으로 고발하였습니다. 대낮에 순진한 과부의 집에 멋대로 침입하여 반항하는 자신을 힘으로 짓누르고 몹쓸 짓을 저질렀노라고 눈물 콧물 다 짜내며 억울함을 호소했지요. 결국 며칠 후 덕보는 죄인의 몸으로 포박되어 서슬퍼런 사또 앞에 불려가 서게 되었습니다. 덕보는 태어나 단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관아에 삼엄하고도 위압적인 분위기와 형틀이에 섬뜩하게 놓여있는 온갖 무시무시한 고문도구들에 이미 잔뜩 질려 다리가 마치 사시나무 떨리듯 후들후들 떨리고 눈앞이 핑핑 돌며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지경이었지요. 반면 고발인으로 나선 허초씨 아지매는 조금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더욱더 꼿꼿하게 고개를 쳐들고는 마치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자라도 되는 것처럼 서 있었지요. 사또를 향해 청산유수와도 같은 막힘없는 말솜씨로 그날 자신이 겪었다는 끔찍한 상황을 잠옷 비장하고도 억울하다는 듯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보가 아무리 두 손을 휘저으며
자신의 결백을 피토하는 심정으로 주장하려 해도 말 못하는 그의 절박한 외침은 야속하게도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의 귀에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사또 나으리, 부디 이 힘없고 가련한 쇳내의 피 맺힌 억울한 사연을 한치의 의욕도 없이 영명백백하게 살펴주시옵소서. 그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쇳내가 뒷산에서 나무를 캐고 돌아오다가 그만 발목을 심하게 삐끗하여 길바닥에 꼼짝없이 주저앉아 신음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기 저 벙어리 놈이 지나가기에 염치불고하고 겨우 부축을 받아 쇳내의 집까지 당도하였나이다. 은혜를 입었으니 마땅히 고맙다고 정중히 인사를 건네고 돌려보내려 하였더니 웬걸요. 이 은혜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 갑자기 돌변하여 흉측한 눈빛으로 쇳내를 노려보더니 다짜고짜 쇳내를 방 안으로 질질 끌고 들어가 힘으로 겁탈을 하지 않았겠사옵니까? 살려달라고, 제발 이러지 말라고 아무리 목 놓아 소리치고 발버둥을 쳐도 쇳내의 연약한 힘으로는 저놈의 황소 같은 완력을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었나이다. 분하고 원통하여 이대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사옵니다. 나으리, 부디 저 악독한 놈에게 엄벌을 내리시어 쇳내의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허초시 아지매는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하얀 소매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찍어내며 사또 앞에 납작 엎드려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실로 대단하여 구경하던 아전들마저 안타까움에 혀를 찰 정도였습니다. 사또는 한동안 길게 자란 수염을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묵묵히 쳐다보더니 이윽고 무겁고도 근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듣고 보니 참으로 딱하고도 기가 막힌 사정이로구나. 필시 하늘이 무심하여 그대에게 이런 변고를 내린 듯하니 이 사또가 그대의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힘쓰겠노라. 허면 그 겁탈을 당하던 순간에 급박했던 상황을 이 사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하고 소상하게 설명해 보렸다. 그래야만 이 사또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사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를 날카롭게 살피는 듯했습니다. 허초시 아지매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 오히려 사또의 그 말이 떨어지기를 학수고대했다는 듯이 더욱더 목소리에 힘을 주어 그날의 정황을 아주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존경하는 사또 나으리, 저 흉악무도한 놈이 쇳내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자마자 짐승처럼 달려들었답니다. 한 손으로는 쇳내의 가녀린 두 손을 마치 쇠사슬로 묶기라도 한 듯 손목이 부러져라 꽉 움켜쥐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사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쇳내가 비명이라도 지를세라 두툼한 손바닥으로 쇳내의 입과 코를 인정사정 없이 틀어막으니 숨이 막혀 정말 이대로 죽는 줄만 알았사옵니다. 나으리, 그리고 그놈이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마치 시커먼 돌덩이처럼 우람하고 단단한 저놈의 약물을 턱하니 꺼내어 쇳내의 몸속으로. 잠깐 멈추거라. 허초시 아지매의 말이 채 다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사또가 책상을 쾅 하고 내리치며 버럭 호통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우렁찼던지 관아의 대들보가 다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내 이 요망하고도 간악한 년!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이 신성한 관아에 와서 감히 이 사또를 능멸하고 조롱하려 드는 것이냐? 듣자 하니 참으로 괴이하고도 해괴한 일이로다. 내년의 말대로라면 저기 저 말 못하는 벙어리는 팔이 3개라도 넘게 달렸다는 말이더냐? 들어보거라. 한 손으로는 내년의 두 손을 꼼짝 못하게 잡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내년의 입을 틀어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였다면 대체 어느 손으로 내년의 옷을 벗기고 몸을 더듬었으며 또 어느 손으로 제 놈의 약물을 꺼내어 내 몸속에 넣을 수 있었단 말이냐? 이치에 맞지 않는 헛소리도 유분수지. 여봐라. 당장 저 요망한 것의 주둥아리에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재갈을 단단히 물리고 재빨간 거짓말로 아내를 속이고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여 해하려 한 저 가난무도한 년의 길고도 요사스러운 혀를 당장 뽑아내도록 하라.
사또의 서리빨 같은 불호령이 관아 전체에 천둥처럼 울려 퍼지자 허초시 아지매는 얼굴이 백지장보다 더 새파랗게 질려 그 자리에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색이 되어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며 이미 반쯤 넋이 나간 목소리로 다급하게 외쳐댔습니다. 사또 나으리, 제가 잘못했나이다. 송구하기가 이를 데 없사옵니다. 쇳내가 너무나 놀라고 경황이 없어 잠시, 아주 잠시 정신이 나가 헛것을 본 모양이옵니다. 즈음 와서 곰곰이, 아주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그 마지막 손은 필시 다른 누구의 손도 아닌 바로 제 손이었나 봅니다. 나으리, 아이고, 이 죽일 년, 이 천하의 몹쓸 년, 제가 정녕 미쳤었나 봅니다. 그녀의 어처구니 없고도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변명에 관아에 모여 숨죽이며 구경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만 참았던 웃음을 와하하 하고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덕보는 그제야 간신히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며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지요. 사또는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끌끌 차며 마침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흉하고도 간사한 계집의 농간에 하마터면 이 사또마저 깜빡 속아 넘어가 애꿎고 순박한 젊은이 하나를 잡을 뻔했구나. 내 죄는 마땅히 엄히 다스려 곤장백대를 쳐서 그 요사스러운 볼기를 터뜨려야 마땅할 것이나 내가 즉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니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 단 한 번만은 특별히 눈감아 주도록 하겠다.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럽고도 해괴한 일로 이 신성한 관아를 소란케 하거나 무고한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할지어다. 또한 벙어리 덕보는 비록 오늘 무고함이 밝혀져 풀려나게 되었으나 앞으로는 그 처신을 더욱더 바르게 하고 행실을 조신하게 하여 다시는 이처럼 황당한 구설에 오르내리거나 남의 입방아에 찌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할지어다. 모두 물러가도록 하라. 그렇게 하여 덕보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구사일생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고 허초시 아지매는 그 후로 온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 한동안 외출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에만 꽁꽁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덕보가 무죄로 풀려났다는 소식은 금방 마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보를 보며 미안해했지요. 덕보야, 우리가 잘못 봤다. 미안하구나. 그 못된 허초시년이 거짓말을 했구나. 정말 나쁜 년이야. 특히 덕보를 좋아했던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답니다. 덕보 오빠가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하지만 덕보의 어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걱정이 많았지요. 아이고, 우리 덕보야. 앞으로는 여자 조심해야 한다. 알겠니? 덕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버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는 달라 보였답니다. 뭐랄까요? 어른이 된 것 같은 눈빛이었지요. 한편 허초시 아지매는 곤장을 맞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마을은 발칵 뒤집혀 있었답니다. 사또의 심판이 있던 날 저녁 마을 주막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터져 나왔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작년에 이상한 걸 봤는데. 주막에서 술을 마시던 박서방이 입을 열었습니다. 뭘 봤다는 거야? 허초시네 집 근처를 지나가는데 한밤중에 최첨지가 몰래 담을 넘어가는 걸 봤지 뭐야. 뭐라고? 최첨지가? 최첨지는 마을에서 떡 장사를 하는 40대의 남자였답니다. 아내와 자식이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뿐이 아니야. 나도 봤어. 이번엔 이서방이 나섰습니다. 지난달에 장터 갔다 오는 길에 허초 씨네 집에서 젊은 김 총각이 나오는 걸 봤다고. 새벽녘이었는데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나오더라니까. 아니, 김 씨도? 김 총각은 25살 먹은 농사꾼이었는데 아직 장가를 못 간 노총각이었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둘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허초시 아지매는 덕보뿐만 아니라
마을의 여러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지요. 주막은 순식간에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그동안 쉬쉬하며 숨겨왔던 이야기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지요. 다음 날 아침 이 소문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특히 부녀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답니다. 아니, 그 여우 같은 년이 우리 남편들을 홀렸단 말이야? 최첨지 집사람이 불쌍해서 어쩌나. 남편이 그런 짓을 했다니. 김 총각 어머니도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한대. 허초시 아지매의 집 앞에는 분노한 아낙네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나와라, 이 못된 년아! 남의 남편 꼬시고 총각들 망치는 게 재미있더냐? 허초시 아지매는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답니다. 결국 이장이 나서서 허초시 아지매에게 마을을 떠나라고 통보했습니다. 당장 이 마을에서 나가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 마을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소. 허초시 아지매는 울며 불며 사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을 던지며 그녀를 쫓아냈지요. 저런 음탕한 것이 우리 마을에 있으면 안 돼. 과부가 수절은 못할 망정 온 마을 남자들을 홀리다니. 허초시 아지매는 보따리를 싸서 황급히 마을을 떠났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지요. 몇 달 후 이웃 고을에서 장사하는 행상인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허초시라는 여인 말이야. 우리 고을에 와서 살고 있더라고. 정말이오? 거기서는 얌전히 지내고 있어? 그게 말이지. 벌써 소문이 자자해. 이번엔 젊은 선비 행세를 하는 한량들을 꼬신다고 하더군. 허초시 아지매는 그 고을에서도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지요. 과부 행세를 하며 외로움을 호소하다가 동정심을 느낀 남자들을 유혹했답니다. 급기야는 유부남인 부자 상인과도 관계를 맺었다가 들통이 났대. 아이고, 정말 못됐구나. 그 고을에서도 쫓겨난 허초시 아지매는 또다시 떠돌이 신세가 되었답니다.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돌며 같은 짓을 반복했지요. 결국 갈 곳이 없어진 허초시 아지매는 큰 도시의 기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나이가 들어 기생이 되기는 어려웠지만 그동안 익힌 남자 다루는 솜씨로 어떻게든 자리를 잡았다고 하네요. 들으니 지금은 늙은 기생이 되어 젊은 기생들에게 남자 유혹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허초시 아지매는 평생 남자를 유혹하는 일로 살다가 비참한 말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편 마을로 돌아온 덕보는 겉으로는 예전과 다름없이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큰 변화가 있었지요. 그날 허초시 아지매와의 일로 덕보는 여자라는 존재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답니다. 처음 맛본 그 달콤함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물론 덕보는 착한 성품이었기에 함부로 여자를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얼굴이 달아올랐지요. 순이도 덕보의 변화를 느꼈답니다. 예전에는 그저 착한 오빠 같았는데 이제는 덕보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덕보 오빠,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순이가 우물가에서 덕보에게 말했습니다. 덕보는 어버버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의 눈은 순이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지요.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순이가 빨래를 하러 개울가에 갔는데 덕보가 따라왔답니다. 오빠도 빨래하러 왔어요? 덕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빨랫감을 내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순이를 보고 싶어서 따라온 것이었지요. 둘은 나란히 앉아 빨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이가 빨래를 하다가 미끄러져 물에 빠질 뻔했답니다. 에구머니나. 덕보가 재빨리 순이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둘은 너무 가까이 있었지요. 덕보의 가슴에 순이의 몸이 닿았고 순이도 덕보의 단단한 가슴을 느꼈답니다.
오라버니. 둘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입을 맞췄지요. 그날 이후로 덕보와 순이는 남몰래 만나기 시작했답니다. 개울가에서, 산길에서, 달빛 아래서.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충분히 통했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순이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겼답니다. 아침마다 구역질을 하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먹지 못했지요. 순이의 어머니가 이상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순아, 너 요즘 왜 그러니? 어디 아픈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순이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결국 숨길 수 없게 되었답니다. 순이가 아이를 가진 것이었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누구 아이냐? 김 부자가 노발대발했습니다. 순이는 울면서 고백했지요. 덕보 오빠예요. 뭐라고? 그 벙어리 자식 말이냐? 김 부자는 당장 덕보네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이놈이 내 딸을 망쳐놨구나. 덕보는 어버버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했다는 뜻이었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람. 덕보 어머니도 기절초풍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 돌이킬 수 없었지요. 마을 어른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덕보와 순이를 혼인시키기로 했답니다. 이미 아이까지 가졌는데 어쩌겠소. 혼례를 올리는 수밖에. 그래도 덕보는 성실한 아이니 순이를 잘 돌볼 거요. 김 부자는 한동안 화가 나서 덕보를 보지도 않았지만 결국 마음을 돌렸답니다. 그래. 이왕 벌어진 일, 덕보야. 우리 순이 잘 부탁한다. 그해 가을 덕보와 순이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비록 급하게 치른 혼례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하해 주었지요. 어차피 둘이 좋아했으니 잘된 일이야. 맞아. 순이도 덕보를 좋아했잖아. 혼례 후 몇 달 뒤 순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답니다. 놀랍게도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크게 울었지요. 아이고, 우리 손자가 말을 잘하는구나. 덕보 어머니가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덕보는 말을 못했지만 그의 아들은 멀쩡했던 것이지요. 덕보도 아들을 보며 행복해했답니다. 어버버 하면서도 그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지요. 그 후로 덕보와 순이는 아들 둘의 딸 하나를 더 낳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모두 말을 잘했답니다. 오히려 너무 말이 많아서 탈일 정도였지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 때마다 덕보는 어버버 하며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지만 그 얼굴에는 늘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답니다. 순이도 행복했습니다. 비록 남편과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통하니 그것으로 충분했거든요. 이렇듯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법입니다. 덕보는 허초시 아지매와의 일로 고초를 겪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순이와 맺어지는 계기가 되었지요. 허초시 아지매는 못된 욕심 때문에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지만 덕보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결국 행복을 찾았답니다. 이 일은 그 후로도 아주 오랫동안 그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벙어리 덕보의 세 번째 손이라는 우스갯소리와 함께 말 못하는 순박한 벙어리도 때로는 새치열을 간교하게 놀리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진실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값진 교훈을 남겼다고 전해지지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좋은 교훈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어느 산 좋고 물 맑은 두매산골에 허서방과 민서방이라는 두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이 두 양반 하는 일도 같고 이웃사촌으로 지내며 아침 저녁으로 얼굴 보는 사이인데 어찌나 죽이 잘 맞는지 모릅니다. 함께 산에 나무하러 가고 함께 장에 나무찜 내다 팔고 그야말로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격이었지요.
그런데 이 두 양반 마주 앉았다 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곤 깊은 한숨뿐이었습니다. 왜냐고요? 둘 다 집에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마누라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산에서 도끼질하는 시간보다 앉아서 서로 마누라 흉보는 시간이 더 길었지요. 허허, 이거 참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여. 이 두 양반 젊어서는 어떠했을까? 허서방부터 살펴보자면 본명은 허칠성이요. 나이는 40을 갓 넘겼는데 깡마른 체구의 어깨는 축 처져가지고 영락없는 고생보따리 형상이었답니다. 젊어서는 그래도 꽤나 씩씩했다고 하는데 어쩌다 지금의 마누라를 만났느냐. 20살 무렵 옆마을 잔치에 갔다가 황소 같은 힘을 자랑하는 처녀에게 첫눈에 반했답니다. 그 처녀, 지금의 허서방 마누라인데 당시의 씨름판에서 장정들을 다 매다 꽂고 송아지를 상품으로 타가는 걸 보고 허서방이 저런 여인이면 매 평생 의지하고 살 수 있겠다 싶어 냉큼 중매를 넣어 혼인을 했지요. 의지는 무슨 평생 잡혀 살 팔자가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던 게지요. 한 번은 혼인하고 얼마 안 돼서 허서방이 객기를 부린 적이 있었답니다. 친구들과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는 오늘 밤엔 내가 마누라를 아주 그냥. 큰 소리 떵떵 치고 집에 들어갔다가 마누라가 부엌 문을 박차고 나오며 한마디 했지요. 지금 뭐라 짓거렸소, 서방? 그 서슬퍼런 목소리에 허서방은 그만 오금이 저려 이렇게 둘러댔답니다. 아니, 마누라가 차려준 밥상이 아주 그냥 맛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꼬리를 내렸다는 일화는 동네방네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지요. 그 뒤로는 마누라 그림자만 봐도 슬금슬금 피하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민서방은 또 어떤고 하니 본명은 민두철이요. 허서방보다는 2살 아래인데 허서방보다는 체격이 좀 다부지지만 이 양반도 마누라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건 매 한 가지였습니다. 민서방 마누라는 잔소리가 어찌나 구성지고 찰진지 한 번 시작했다 하면 듣는 사람 혼을 쏙 빼놓는 재주가 있었지요. 민서방이 17 되던 해 장터에 나갔다가 약 파는 약장수 옆에서 구성지게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을 모으던 처녀를 보았답니다. 그게 지금의 민서방 마누라인데 어찌나 말솜씨가 좋고 야무져 보이던지 저런 여인이면 집안을 참 잘 건사하겠다 싶어 부모님께 졸라 혼인을 했지요. 살림은 잘 건사하는데 민서방까지 덤으로 건사하다 못해 아주 쥐고 흔들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번은 민서방이 장모님 생신이라고 장에 가서 비단 치마 저고리 감을 끊어왔는데 마누라가 그걸 보더니 한마디 쏘아 붙였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눈썰미가 이리 없어. 이 색깔이 우리 어머니께 어울릴 성십소? 당장 가서 물러오시오. 어찌나 야단을 치는지 민서방은 그 길로 장에 다시 가서 비단 가게 주인과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다른 색으로 바꿔왔는데 집에 오니 마누라가 또 핀잔을 주더랍니다. 에휴, 처음 것보다야 낫지만 이것도 영. 다음부턴 그냥 나한테 물어보고 사시오. 그 후로 민서방은 제 마누라의 심기를 살피는 것이 일과가 되었지요. 자, 이런 사정들이 있으니 두 양반이 산에만 가면 신세 한탄이 절로 나올 수밖에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산 중턱에서 도끼질과 톱질 소리가 한동안 요란하더니 이윽고 민서방이 애고고 허리야 소리를 내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곤 주섬주섬 곰방대를 꺼내 물더니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지요. 민서방이 긴 한숨과 함께 곰방대 연기를 후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허서방, 내 말 좀 들어보소.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살 수가 없다니까. 민서방이 한숨을 푹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쩌냐게도 말일세. 장에서 돌아와 막걸리 한 사발 걸치고 겨우 용기를 내어 마누라 방에 들어갔겠다. 그래서 내가 슬그머니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그 여편네 고쟁이라도 벗겨볼라 치면 어디서 술 냄새가 이리 진동하냐고 발길로 이불을 확 걷어차 버리니 내 어이가 없어서. 민서방은 분이 안 풀리는 듯 씩씩거렸습니다. 허서방은 톱질을 멈추고 민서방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허서방이 고개를 끄덕이며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쯧쯧. 자네나 나나 신세가 참으로 처량하구먼. 민서방이 고개를 저으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그렇게 술 한 잔 걸친 날은 코빼기도 못 건드리게 하면서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산에서 나무하고 진이 다 빠져서 파김치가 되어 들어간 날 밤에는 글쎄 이놈의 마누라가 다짜고짜 내 바지를 훌러덩 내리더니 제멋대로 그냥 아이고 말을 말아야지. 내가 이래서야 어디 남편 대접받고 산다고 하겠는가? 민서방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그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허서방도 마치 제1인 양 미간을 찌푸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말도 말게 민서방. 우리 마누라는 한술 더 떠서 이제는 아예 내 위에 올라타서 나를 깔아뭉개기까지 한다네. 하늘 같은 지아비를 어찌 그리 개떡으로 아는지 이거원 밤이 무서워서야 어디 살겠나. 허서방은 깊은 한숨과 함께 제 허벅지를 탁 쳤습니다. 젊어서 황소 잡던 마누라의 기세에 눌려 밤만 되면 제 몸이 제 몸 같지 않다는 하소연이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마누라 등골에 시달리는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장에 가서 나무찜을 팔고 주막에서 술이라도 한 잔 걸치고 나면 그때만큼은 세상 무서울 것 없는 대장부들이 됩니다. 허서방이 술김에 호기를 부리며 외쳤습니다. 이놈이 마누라. 오늘 집에 들어가면 당장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버릇을 고쳐놓고 말 테야. 민서방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렇고 말고 남편을 하늘처럼 공경하도록 아주 뼛속 깊이 새겨줘야 한다니까. 하지만 술기운이 가시고 집이 가까워질수록 그 호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혹여 마누라가 술 냄새라도 맡을까 싶어 저고리 주머니에서 몰래 생마늘 한쪽을 꺼내 질겅질겅 씹으며 들어가는 것이 이 두 양반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누라의 그 악다구니와 등살에 기가 질릴 대로 질린 민서방이 큰 결심을 한 모양입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대뜸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는 단식 농성에 들어간 것이지요. 방문을 사이에 두고 민서방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서 더러워서 못 살겠다. 오늘부터 곡기를 끊고 여기서 말라 죽어버릴란다. 처음엔 민서방 마누라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양반이 안 먹고 며칠이나 버티겠소? 배고프면 제 풀에 기어 나오겠지. 마누라는 콧방귀를 뀌며 평소처럼 부엌에서 달그락거렸지만 민서방은 정말로 방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는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민서방에게도 비장의 무기는 있었습니다. 미리 저고리 주머니 깊숙한 곳에 잘 말린 생밤 대여섯 살과 대추 2개를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 마누라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살금살금 일어나 그것들을 오물오물 씹어 삼키고 물 한 모금으로 겨우 허기를 달랬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아무리 독한 마누라라도 슬슬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문 앞을 서성이며 괜히 헛기침을 하기도 하고 슬쩍 문고리를 잡아당겨 보기도 했지요. 민서방 마누라가 방문 너머로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준덕이 아범, 방 안이 너무 덥지는 않소. 문이라도 좀 열어보시오.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10살 먹은 맏딸 순덕이는 아비가 걱정되어
방문 앞에서 눈물만 글썽이고 있었고요. 민서방 마누라는 딸아이의 눈치를 살피며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딸 순덕이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문 좀 열어보세요. 네, 순덕이가 무서워요. 딸아이의 울음소리가 담 너머까지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서 민서방이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순덕아, 이 아비는 이제 틀렸다. 너는 어미 말 잘 듣고 부디 잘 살아다오. 나는 이제 갈란다. 그 말을 듣자 아무리 천하의 악처 소리를 듣던 민서방 마누라지만 제 서방이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렁그렁하던 눈에서 기어이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방 마누라가 다급하게 애원했습니다. 아이고, 여보, 내가 잘못했소. 제발 문 좀 열어보구려. 네, 여보. 마누라의 애원에도 민서방은 묵묵무답이었지요. 급기야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민서방 마누라는 친정으로 사람을 보내 장인과 장모까지 모셔왔습니다. 어느덧 사흘째, 민서방도 이제 숨겨둔 생밤과 대추가 바닥나 슬슬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계획이 너무 길어졌나? 이제 슬슬 나가야 할 명분을 찾아야 할 터인데. 하고 고민하던 바로 그때 밖에서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장인이 소리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인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이 사람아, 민서방 문 열게. 내가 왔네. 곧이어 육중한 소리와 함께 방문이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장인이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서방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죽어가는 신용을 했지요. 장인은 사위의 앙상한 몰골을 보자 그만 울음을 터뜨리며 민서방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민서방, 이게 다 못난 애비를 둔 내 딸년 때문일세.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어. 여보게, 내 약조하겠네. 앞으로 내 딸년이 또다시 자네를 업신여기거나 박대하는 날에는 이 늙은 아비가 내 손으로 직접 그년의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테니 제발 기운 차리게나. 응? 장인의 진심 어린 눈물과 호소에 민서방은 못 이기는 척 슬며시 눈을 떴습니다. 그제야 민서방 마누라도 엉엉 울며 서방에게 매달렸지요. 여보, 제가 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당신 속 썩이는 일 없도록 할게요. 제발 일어나세요. 그날 이후로 정말 신기하게도 민서방 마누라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민서방을 하늘처럼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에는 늘 고기 반찬이 올라왔고 민서방이 말 한마디만 하면 두 손 모으고 공손히 듣는 것이었습니다. 밤일 역시 민서방이 원하는 대로 고분고분 따랐음은 물론이고요. 민서방은 며칠 굶은 척한 보람을 톡톡히 느끼며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허서방은 제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습니다. 옳거니 바로 저거였구나. 민서방 그 친구 아주 용한 꾀를 냈구먼. 허서방은 당장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민서방이 했던 그대로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소리쳤습니다. 에이, 더러워서 못 살겠다. 나도 오늘부터 단식이다. 여기서 말라 죽을 테니 그리 알도록 해라. 허서방은 이제 곧 마누라가 벌벌 떨며 애원하고 장인 장모가 달려와 빌 것이라는 달콤한 상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가 지나도록 마누라는 본체 만체하는 것이었습니다. 되려 부엌에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이상하구나. 민서방네는 이틀째부터 난리가 났다던데. 허서방은 슬슬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배에서 꼬르르르륵 하는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뿔싸.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민서방처럼 비상식량을 비축해두는 것을 깜빡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허서방은 제 배를 움켜쥐며 때늦은 후회를 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이틀째 저녁이 되었습니다. 허서방은 군주림에 기진맥진하여 방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문 창호지에 슥슥 소리가 나더니 손가락 구멍이 하나, 둘, 셋 뚫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서방은 드디어 마누라가 내 상태를 살피러 왔구나 싶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틀렸어. 그런데 창호지 구멍 너머로 보이는 것은 걱정스러운 마누라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허서방 마누라는 문 밖에 작은 화덕을 가져다 놓고는 두툼하게 썬 돼지고기를 석쇠에 올려 굽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익는 소리와 함께 고소하고도 달콤한 양념 냄새가 부채질과 함께 솔솔 안방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허서방 마누라가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며 연신 부채질을 해댔습니다. 아이고, 오늘 저녁은 돼지 목살 양념구이가 참 맛있게도 되었네. 혼자 먹기 아까워라. 허서방의 코끝을 간지리는 돼지고기 냄새는 그야말로 지옥의 유혹과도 같았습니다. 백가죽이 등에 붙을 지경이었던 허서방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서방이 거의 울부짖으며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누라, 문 열어! 문 열라고! 마누라는 능글맞은 웃음소리와 함께 대답했지요. 어머, 우리 서방, 단식은 어쩌시고 벌써 기어 나오셨나? 아직 사흘은커녕 이틀도 못 채우신 게요? 결국 허서방은 항복을 선언하고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화덕 앞에 놓인 돼지고기를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허겁지겁 먹었던지 입가에 기름이 번들거리고 숨도 제대로 못 쉴 지경이었지요. 마누라는 그런 허서방을 보며 팔짱을 끼고 빙긋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배를 두둑이 채운 허서방은 슬그머니 마누라 옆자리에 누웠습니다. 마누라가 슬쩍 허서방의 아랫도리를 조물락거리니 이틀이나 굶었던 철없는 그것이 오랜만에 하늘을 보고 고추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서방은 오늘이야말로 하며 의기양양하게 마누라를 덮치려 했지만 허서방 마누라는 가소롭다는 듯이 피식 웃더니 익숙한 솜씨로 허서방을 아래에 깔고는 또다시 남편을 깔아뭉개 버렸답니다. 허서방 마누라가 앙칼진 웃음소리와 함께 쏘아붙였습니다. 쯧쯧, 우리 서방도 딱하구려. 사내란 몬디 배가 든든해야 아랫도리에도 힘이 들어가는 법인데 그걸 여태 몰랐수? 마누라의 그 말이 밤새도록 허서방의 귓전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 후로 민서방네는 어찌 되었을까요? 장인 어른의 불호령 덕분이었는지 아니면 민서방의 단식 투쟁이 진심으로 느껴졌던지 민서방 마누라는 한동안은 민서방을 이전처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민서방도 어깨를 펴고 목소리에 힘을 주며 가장 노릇을 하려 애썼지요. 물론 강산이 변하는데도 10년이 걸린다는데 사람 성미가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가끔씩 마누라의 옛 버릇이 나올라치면 민서방은 슬며시 헛기침을 하며 내가 사흘을 굶었더니 아직도 속이 허한 것 같구만. 하고 운을 띄웠답니다. 그러면 마누라도 뜨끔하여 슬그머니 말꼬리를 내리곤 했다지요. 덕분에 민서방네 집에는 이전보다는 웃음소리가 좀 더 자주 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꾀로 얻은 평화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묘책도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지요.
어떤 이들은 그 일을 계기로 민서방 부부가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고 더욱 돈독해졌다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결국 얼마 못 가 예전과 똑같아졌다고도 하니 그 집안의 속사정이야 부부 둘만이 알 일이겠지요. 허서방은 그 뒤로 어찌 되었을까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날 돼지고기 사건 이후로 마누라 치마폭에서 더욱 벗어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마누라는 틈만 나면 아이고, 우리 서방 또 속이 허하시오? 오늘은 뭘로 유혹을 해드릴꼬? 하며 놀려댔고, 허서방은 그저 쓴 웃음만 지으며 마누라가 차려주는 밥상에 고분고분 숟가락을 얹을 뿐이었지요. 어쩌다 동네 주막에서 술이라도 한 잔 걸치고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라도 칠라치면 어디선가 마누라가 부엌에서 식칼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간이 콩알만해져서 제 방으로 주랭랑을 쳤다고 하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 사람 사는 모습이 참으로 다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상황에 처해도 사람의 성정과 지혜에 따라 그 결과가 이토록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민서방은 비록 어설픈 꾀였지만 시기적절하게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여 작은 변화나마 이끌어냈습니다. 반면 허서방은 제 분수와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남을 따라 하다가 망신만 당하고 말았지요. 때로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용기 있는 행동이 막힌 상황을 타게 하는 실마리가 되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진심과 적절한 상황 판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삶의 지혜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로 알고 상대를 존중하며 상황을 현명하게 판단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